KBS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정치 맞불쇼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박종준 경호처장 2차에 걸친 경찰 출석에도 거부를 하고 있고요. 또 거부하는 이유 아까 말도 그만 뽑아 오셨고요. 또 이런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라든지 각종 논란,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도요. 왜 이러고 있는 건지, 왜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막아설 그 권한이 경호처에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없고 이것을 막아설 경우에는 공무집행,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것도 박 처장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까지 법을 어기는 무리수를 두느냐. 첫 번째는 박종준 역시도 계엄 일어나기 3시간 전에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장을 이 안가로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 이 박종준 처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란에 가담했다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란죄보다야 이게 훨씬 더 가벼운 죄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게 죄라고 느껴지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이게 당연히 법을 어기는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일말의 어떤 고려도 하지 않는 지금 행동들은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경호처에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 건 저는 최상목 대행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을 했어요. 분명히 대항하고 저지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정진석 실장하고 최 대행에게 도와달라고 SOS를 보냈는데 둘 다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최 대행이 정진석의 요청을 받고 혹시 거기에 경찰 더 투입할 수 있는지까지 물어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최 대행은 이런 공무집행을 방해하는데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있으면 안 되죠 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당연한 그런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떠한 다른 얘기도 하지 않고 지시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직무유기로 고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은 결국에는 지금 핵심에는 윤석열이 있겠지만 이 박종준과 그리고 최 대행에게도 큰 지금 이제 법적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을 봤으니 이제 공수처가 이것까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준 처장 물론 아까 좀 내란죄와 관련이 돼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2차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지 않았었습니까? 세 번째 계속 이러다 보면은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해서 이제 내란죄와 관계없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일단 입건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박종준 처장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방금 김웅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박종준 처장이 내란죄에서도 중요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아니 조만간에 내란죄 재판을 받을 텐데 무슨 공무집행 이거는 벌금 얼마인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수사할 테니까 오라고 하면은 경호처 직원들한테 직원 여러분 잠깐만 나 수사받고 올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박종준 처장도 결심한 것 같아요. 어차피 내란죄로 수사를 받을 거 끝까지 버텨서 혹시 우리 대통령님께서 복귀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게 더 저는 승부수를 던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르지는 않아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끝까지는 버틸 수 없다는 거죠. 끝까지 이제는 2차 버티기 어려워요. 또 2차 버티기 어렵다고 하면은 3차 또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시간은 더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이 국민적인 분노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박종준 처장도 이제는 이 정도에서는 대통령을 설득하고 공수처를 설득해서 우리 국격에 맞게끔 바나나 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 공화국다운 그런 좀 처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준 처장이 지금 벌써 2번의 그 출석 요구에 또 불응을 했잖아요. 첫 번째는 대통령을 경호해야 된다. 지금 이 관저에 안전하게 있는 대통령 무슨 경호할 게 있습니까? 그건 안전하지 않아요. 언제 공수처 경찰이 쳐들어올지 몰라요. 어떻게 몇 철저만 지켰습니까? 그리고 변호사가 선임이 안 됐다. 또 차일피일 지금 출석 요구를 미루고 있는데 3번 당연히 저는 3번째도 불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체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박종준 처장이라든가 경호처의 윗선을 먼저 체포하면 이 아래에 이 행동하는 경호처 직원들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역시도 이 온도차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경호처 직원들이 우리가 무슨 사설 경비업체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젊은 경호처 직원들이 굉장히 좀 회의적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3차 출석 요구와 동시에 이 박종준을 체포하는 영장을 받아서 체포를 해라.
체포를 하면서 윗선에 대한 이 어느 정도의 손발을 묶는 작업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다시 영장을 재발부받았지만 이게 언제까지인지 유효기간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기간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이런 작전들을 물밑에서 먼저 그때 상황을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조금 더 이번에는 효율적인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박종준 처장이 앞서 김홍준 교수님이 말에 경호처의 직무를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라 그랬어요. 네. 이게 법을 공부한 사람의 진짜 상식 받겠잖아요. 이 무식이 아니고요. 무식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걸은 것 같아요. 절대 안전 확보는 사설 경호처예요. 깡패 두목을 깡패들이 보호할 때 절대 안전 확보라고 하고 사설 경호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영화 보디가드 보셨죠? 휘트니 휴스턴. 봤죠. 죽었습니다만 그 경호하는 사람이 가수를 위해서 절대 안전 확보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공직자잖아요. 경호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에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죠. 당연한 거죠, 그게. 그런데 박종준이가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가치로 삼는 경호처 이런 경호처이기 때문에 앞서 바나나 공화국인데 그림이 끝났다. 아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일단 지금 조사 출석에 거부하고 있는 박종준 처장이라든지 차장을 일단 체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을 집행하는 것도 전략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1차 때 왜 안 했어요? 원래 3차에 불응하면 구속하는 게 또 수사 원칙. 아니 1차에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바로 체포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경찰이 그때 체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공수처 말했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리고 공수처가 뭐하러 갔어요? 쇼하러 간 거예요. 보여주기. 이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공수처가 지금 난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도 공수처 김웅 교수님은 기대하는 것 같은데 별로 기대하지 마시라. 2차도 이런 식이면 못해요. 좀 그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수처가 지금 뭐 오락가락 뭐 이런 비판을 지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난번에는 또 영장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이거 뭐 경찰에 인임한다고 했다가 반나절 만에 그냥 바로 다시 물르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 공수처 지금 왜 이러는 겁니까? 이 문제가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체포 수색영장 할 수 있겠어요? 공수처가 이 모양이니까 민주당까지도 지지율을 지금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공수처 역할과 민주당 역할을 같이 보기 때문에 국민들은 공수처의 무능을 민주당의 무능으로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물론 공수처 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공수처가 굉장히 핍박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수사요원도 별로 없고요. 검사들도 타자를 떠나고 요원들도 별로 없고요. 돈도 없고요. 또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게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내부적으로는 할 말이 있지만 그러면은 저는 그래 오케이 윤석열 정부에서 당신들을 키워주지 않았으니 얼마나 서럽겠느냐. 그러면 이번 수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경찰한테 넘기라고. 왜 못하면서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바보가 되냐고요. 저는 2차도 지금 걱정이에요. 한다고 했는데 또 못하면 어떡해요? 정말 공수처 못 믿어요. 그러니까 못하면 처음부터 하지 말고 그냥 협상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일찍 검은 차 타고 대통령 오시라고 그 협상을 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냥 경찰한테 넘기라고요. 그 애초에 윤석열 체포를 경찰에 넘기자고 했던 게 민주당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초반에는 뭐 경찰, 검찰, 공수처가 막 서로 지금 우리가 체포해서 뭐 수사하겠다,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오다가 그게 교통정리가 잘 안 되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약한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지금 이 진두지휘하면서 맡게 됐다라는 게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제2차 이 체포 시도에도 만약에 실패한다. 그러면 저도 역시 이번에는 경찰에 모든 정권을 넘겨줘야 된다. 체포만 해와라. 우리가 수사할게. 이거는 안 되는 거고요. 그건 경찰도 따를 수 없는 겁니다. 왜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해서 그런 체포를 하라고 지휘를 시키고 자기네들이 그리고 또 현행법상도 안 돼요.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정말 그건 무능하고 무책임한 공수처의 자세라고 보이고요. 이번에는 정말 이 사건을 넘겨줄 수 있다라는 각오로 그리고 공수처가 조직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이 각오로 저는 이번 체포영장에 임해라. 이번 체포영장에 만약에 공수처가 또 실패를 하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경찰의 정권 넘겨줘야 된다고 봅니다. 안 되고 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원래 없었고 결국은 경찰로 좀 모양 빠지더라도 다시 경찰로 국수본으로 아니 법원에서 영장까지 발부해서 이렇게 체포하라고까지 하는데 공수처가 못하잖아요. 못하는 겁니다.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공수처의 오락가락 행보, 무능, 의지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민주당이 무능으로까지 지금 비하된다 보셨는데 실제로 지금 체포영장 집행 실패한 이후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뭐 용산 관저에 한남동 관저에도 지지자들이 모이고 있고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요의 반대 급부 영향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좀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사실 지금 국민들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좀 호의적이지 않는 것이 예. 사태가 너무 복잡하게 끌고 가고 있어요. 사태를 현재 탄핵 소추 안에서도 뭐 이를테면은 헌법만 심판을 받아야 되지 내란 행위는 안 된다 빼버렸어요. 예. 근데 논리는 맞다고 봐요. 논리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여당한테 욕먹을 빌미를 준 것도 아니에요. 예.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처음부터 그럼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은 같이 가도 괜찮아요.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예. 아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 일정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헌법재판을 좀 해야 됩니까? 그건 민주당의 논리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그게 아니에요. 대선보다도 지금 이 사건을 끝내는 것이 먼저라고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진짜 오바하는 거예요. 또 어제 그 쌍특검 다 부결됐어요. 예. 이 왕국에 왜 쌍특검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발 좀 빼라고요. 그거. 지금 그 핵심이 아니에요. 특검 특별검사 관련 법을 집중을 해야 된다고요. 예. 그 두 개 또 넣어가지고 또 부결당하고 민주당이 지금 예. 너무 쫓기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빨리 대통령 만들기, 조기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민주당도 지금 국민들한테 검증하는 지금 질타를 받고 있어요. 예. 이거 자정하지 않으면은 이재명 대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상황이 민주당한테 그렇게 유리한 건 아니에요. 지지율이 지금 빠지고 있는 거는 그냥 경고의 목소리이긴 합니다만은 민주당도 한번 되새겨볼 대목이 적지가 않아 보입니다. 예. 지금 3일 그때 체포 실패를 하고 6일 자정까지 시간이 있었는데 예. 공수처가 정말 손 놓고 있었다는 것으로 저는 보여요. 예. 그러면서 지금 관저에 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40여 명이 또 찾아가서 뭐 체포 안 된다 이런 분위기까지 만들면서 지금은 체포가 아니라 탄핵도 문제가 있다. 그럼 예. 계엄을 정당화하는 분위기까지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 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거나 동조하거나 할만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분위기까지 가는 이 상황은 정말 잘못됐다. 이 계엄 이번의 탄핵은 결국 계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체포영장을 뭐 실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상당히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지키기가 결국에는 탄핵도 문제가 있고 계엄도 정당했다. 이런 논리로 가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를 했는데요. 윤상현 의원 얘기 좀 해볼게요. 그 3일 영장 집행할 때 윤상현 국회의원이 또 현장에서 또 뭐 그를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 만류했다, 대화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평상시에 윤상현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래도 평론가님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윤상현은 왜 이러는 겁니까?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정말 잘 모르겠어요. 예. 윤상현 갑자기 의원이 인천을 대표하는 정치인이고 예. 당 대표급이고 또 더 나가서 잘 꿈을 키우면은 더 큰 정치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최근에 좀 지나치게 강경 보수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내막이 있는 것 같아요. 저 판단에는 혹시 대권? 아니요, 대권보다도 당권. 이번 대선 이후에 당권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윤상현이가 제일 적임자다. 아마 그것을 노리고 총대를 맨 것이 아닌가. 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만 이거는 뭐 윤상현 의원과 제가 통화를 안 해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약간 좀 다소 그동안 행보에 비해서 좀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상당히 놀랐어요. 네. 계엄 전에 작년 가을 이후에 한간에 이런 말이 돌았어요. 윤석열이 한동훈은 절대 안 된다. 네. 다음 차기 후보로 안 된다. 대통령 후보로. 윤상현의 다음 후보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을 제가 얼핏 들었는데 설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실인가라고 느껴질 만큼 정말 이상한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윤상현 의원이. 지금 새해 들어서만 윤석열을 관저에서 2번 만났다고 해요. 지금 다른 의원들은 관저를 가긴 하지만 같이 겸상하기도 조금 그렇고 윤석열 지키기로 보일까 봐 좀 몸을 사리는데
윤상현은 되게 과감하게 행동하거든요. 예. 소위 이제 맹목적으로 지금 친윤을 지키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저는 당권을 기반으로 대권에 욕심이 생겼다. 네, 이번은 아닐런지 모르겠지만 예. 가능하면 이번도 될 수 있죠. 지금 여권에서 누가 대통령 후보로 그렇게 압도적인 후보가 없어요. 예. 다 5% 6% 이하. 그런 상황에서 윤상현 의원이 좀 윤의 지지율을 좀 받아가지고 친윤의 어떤 극우 지지자들의 좀 그러네. 예. 가능하네. 받아서 뭔가 당권을 받으면 지금 당장 후보를 낼 사람이 없다라고 예. 하면은 후보로도 나갈 수 있다. 이런 욕심이 있지 않고는 이런 미친 행보를 할 수 있을까? 대선 행보도 김 교수 말씀 들어보니까 비슷한 보이네. 네. 아니 누가 뭐 얘기네요. 오세훈 뭐 홍준표 다 나오지만 네. 이 대항마로 뭐 그렇게 뭐 이재명이 대항마로 거론도 안 될 예. 뿐더러 다 고만고만해요. 한동훈도 나오고 다 나와요. 굉장히 많아요. 춘추 전국 시대. 윤상현 의원은 수도권이니까. 가능하죠. 그렇죠. 오호. 더군다나 이번에 너무 이름을 알렸어요. 예. 아니 그 이후에 뭐 나경원 의원을 빗들여서 40명의 의원이 뭐 앞에 나경원 보이긴 얘기 하지 하지만 말라니까요. 아니 뭐 이런 분위기면은 뭐 윤상현 당권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혹시 뭐 김웅 교수님 가능하겠네요? 어디 정보가 있는 소식입니까? 아니 뭐 그냥 이 윤상현 의원의 행보를 보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김웅 교수님도 정치인이니까 좀 감이 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선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일단 말씀 듣고 보니까 당권까지는 당권까지는 저는 확실히 생각했는데 발판으로. 예, 그렇죠. 당권 발판으로 해서 아니 지금 극우 지지자들이 어쨌든 세를 모으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막 40%까지 나왔다는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네. 중도는 어쨌든 본선 가서 다시 세팅해야 될 문제인 거고 지금 극우 지지자들의 이 지지를 받아야지 여권의 후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윤상현 이제 한번 내가 대선 도전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예. 욕심이 있지 않고는 이런 짓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강경 보수들 입장에서 윤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눈에는 예. 조기 대선 윤상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을 못 챙긴다면 윤석열은 어쨌든 예. 버릴 수밖에 없는 카드라면 예. 윤상현이다.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리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대선 레이스에서는 뉴페이스고 예. 수도권이고 5선이고. 오. 윤상현 의원이 판단을 잘했네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무소속 적극적으로 2번 당선됐죠. 체포영장 저지하기 위한 것들이 바로 이런 속셈으로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는 거다. 최근에 보면 얼굴과 눈빛이 달라졌어요. 저 거기까지도 몰랐어요. 관상까지도 보고 계시네요. 오늘 거의 뭐 조금 윤상현 과거와 의원 다르게 약간 되게 표독스러워졌다고 해야 되나? 좀 독해졌어요 표정이. 결기가 있어 보인다고 네네. 표현을. 네, 결기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윤상현 의원 특집 같습니다. 예, 보니까 윤상현 의원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제 또 다시 체포 영장을 재발부 받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공수처가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경찰과 또 인력도 부족하니까 이번에 뭐 2배로 늘린다고 합니다. 뭐 300명 이상까지 해가지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까? 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까? 뭐 직접 뭐 윤 대통령이 뭐 체포가 안 될 거니까 직접 자진 출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실까요? 이제 경찰에서 아마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서 들어가겠죠. 예. 헬기도 띄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굉장히 특공대기도 그러는데 그거는 일종의 압박력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산에서 총격전이 일어난다. 난투극이 벌어진다.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이건 역행이에요. 예. 양쪽 다 다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우리 젊은 경찰들 다 공무집행 방해예요. 경찰의 진입을 막는 사람들은 이건 더 큰 비극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력을 동원해 가지고 들어가되 완전 분야에 들어가되 앞에 대치하고 거기는 경호차장 핵심 인물들만 바로 현장에서 체포해서 끌고 나가고 윤 대통령한테는 자질해서 놓으시라. 우리가 못 따라하는 것이 아니다. 자질해서 놓으시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정치라면 제3의 공간에서 수사를 받더라도 그것이 저는 윤 대통령의 마지막 후배들을 또는 국민을 섬기는 자세다. 지금 군인들
그 이른바 부하들은 다 지금 감옥 갔어요. 예. 혼자만 첩종을 치고 숨어 있겠다. 그거 안 됩니다. 이제는 그 시간 지났기 때문에 대전 다치지 않도록 예. 정말로 윤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단 적어도 경호처장이라든지 차장들 일단 경호처의 핵심 수뇌부들부터 체포를 해 나가면서 그렇죠. 그들은 세 명 경찰 3명이면 발 끌고 갈 수 있어요. 예. 그거는 뭐 완전 응징해야 되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지금 이 공조본에 파견된 경찰과 그 경찰 내 그 국수본의 조직의 경찰이 조금 온도차는 있다고는 하는데 예. 저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들어봤을 땐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하루에 체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건 물리적 충돌 피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이 단계를 좀 잘 봐서 3일이든 예. 4일이든 지금 언제까지 지금 체포영장을 뭐 실행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걸 단계적으로 이 경호처 직원들을 이 관저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을 몇 명씩 뭐 수십 명이든 뭐 거기 지금 많으면 지금 뭐 행정요원까지 하면은 뭐 700명 가까이 된다고 해요. 경호처 예. 직원이. 아니, 예. 경찰은 수만 명이에요. 아니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윤석열 하나 잡자고 지금 경찰을 그렇게 많이 동원하는 건 정말 이거야말로 행정력 예. 공권력 남용인 것 예. 같고 예. 저는 그래서 이렇게 체포해 나가라. 아. 체포해서 이 관저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을 예. 빼내라. 예. 그리고 이제 극소수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예. 이거는 이제는 진짜 손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게. 저는 윤석열은 절대로 제 발로 걸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보면 지금 헌법재판소 그 재판도 예. 본인이 나가서 자기가 진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경호 때문에 못 나가겠다. 경호가 해결되면 예. 나가겠다. 이 헌재 출석하려다가 체포될까봐 그쵸. 지금 못 나오는 거잖아요. 예. 이런 윤석열이 제 발로 나오겠냐고요. 절대 이 관저 이 요새를 안 나올 제 발로 것이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 평론가님의 정말 이 예. 조언은 순수한 조언을 예, 예. 순수한 조언은 절대 현실이 될 수 없다. 없다. 네. 영장 집행하러 가서 계속 네. 가서 이제 방해하는 사람 잡아오고 체포하고 네, 자바에서 또 계속 가서 체포도 그렇죠. 예. 체포하고 현장에서 다 이렇게 해야 데려와야 된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이번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해법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까지 좀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맛부시오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